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간담회에서 군공항을 무한으로 통합해 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이전 지역을 특정해 밝힌 건데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전달 과정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광주 유치를 위해 마련된 국회 간담회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모두 발언에서 광주 군공항을 무한으로 통합시켜 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군공항을 무한공항에 통합시켜 그곳에 한전공항공사를 유치하고 가장 예민한 현안인 군공항 이전 지역을 특정하는 강 시장의 발언에 전남도와 무안군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없고 군공항 이전과 공공기관 유치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전남도도 아닌 광주시가 무안의 공공기관 유치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군 공항이 옮겨갈 전남 지역에 공항공사를 유치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며 도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이 원고를 오독했다는 건데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인 점을 감안할 때 실수로 넘기기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온 무안 지역 시민단체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에도 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이어지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발목을 잡으면서 자칫 병상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보건당국의 최대 난제는 병상 확보였습니다. 특히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는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배경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오미크론이나 대량 감염병 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병상 확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해 2월부터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료원의 비용 대비 편입값은 통과 기준인 1에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공공의료원의 공적 역할을 고려하도록 기준이 바뀌며 타당성 분석이 다시 진행 중이지만 결과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350병상 규모로 짓겠다는 계획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병상이 줄면 의료진도 적어지고 결국 심뇌혈관센터 등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 모자 재활 등 필수 의료 수행으로 인한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원을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지 못해 죽음을 맞아야 하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병원이 확충, 강화되어야 한다는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달 또는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3,200여 명의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시행했습니다.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 27명은 2차 정밀 검진을 완료했고 경계성 결정 등 이상 소견자 700여 명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검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급식 종사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700곳의 작업 환경을 측정했고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6명은 이번 감사가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코드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했다며 한 점의 의혹이나 특혜가 없는 만큼 떳떳하게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만나 사죄를 약속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일본 지원단체 대표가 밝힌 건데요. 이번 한국 정부 해법이 10년 전 시민단체 협상안보다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 중인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다카하시 대표는 이번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これが被害国の政府がやることかということで、今回は三菱よりも日本政府よりも韓国政府に本当に腹が立ちました。 다카하시 대표는 추후 협상 여지가 있어 숨겨왔던 가해기업 미쓰비시와의 3년에 걸친 과거 협상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다카하시 대표는 미쓰비시가 가혹한 노동과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여자 근로정신 대원들의 고생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사죄 문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배상 대신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형태로 출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そして最後に大変苦しみに合わせて遺憾の意を表しますということまで彼らは言いました。 강제 동원과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직접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협상은 결렬됐지만 미쓰비시가 사죄와 배상의 의지가 있었다고 다카하시 대표는 전했습니다. 우리 측 시민단체는 정부 해법안이 10년 전 협상안만 못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법부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와 이 10년을 간격에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부가 이러한 협상을 했는지. 일본 시민단체인 과거청산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강제동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장흥군 관산읍 한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3톤 어장관리선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연료를 주입한 뒤 시동을 켰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실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폭발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체험 상품, 이른바 가든스테이의 예약이 오늘 시작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부터 네이버와 야놀자, 인터파크 등에서 정원박람회 핵심 콘텐츠 가운데 하나인 가든스테이 순천 쉴랑길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스테이는 정원박람회 체험과 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하루 100명만 누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순천 도심 우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순천에서 시민 간담회를 엽니다. 국토부 철도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은 오늘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시민 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순천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16일 순천을 방문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구간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도록 우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안군과 해남군이 해양수산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진흥구역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안군과 해남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각각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김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과 제조, 유통과 수출 등 김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김산업법에서 지정하는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주거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체 61만 5,693가구 가운데 34.5%인 21만 2,385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은 77만 7,358가구 가운데 35.3%인 27만 4,108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8.8%에서
6년 만에 5.7%포인트 증가했는데 2050년에는 4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꽃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번 주 전남에서는 4년 만에 열리는 봄꽃 축제들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광양에서 매화축제가, 내일부터는 구례에서 산수유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봄나들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되고 있는 때이른 따뜻한 날씨는 오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구례 26도, 광양 23도 등으로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포근함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12도가량 낮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륙 곳곳에서도 안개가 짙습니다.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게 나타나는 곳들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나주 3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꽤 쌀쌀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성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고흥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무안 22도, 강진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점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